요거는 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라고 주로 표현되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유형이냐면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 근이 다 양수이려면 이런 식의 문제, 또는 뭐 두 근이 다 뭐 3보다 크려면 이런 문제, 이런 걸 이제 근의 부호라고 해요. 이게 이제 질문이 세 종류거든요. 둘 다 음수,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렇게 뿔뿔, 마마, 뿔마. 이것도 질문이 기본적으로 세 종류예요. 두 근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 작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이렇게 근을 특정 숫자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제 뭐 이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근의 분리라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걸 합쳐서 근의 위치라고 합니다. 근의 위치. 근이 여기 있을 때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알겠어요? 근이 양수 쪽에 있을 때, 음수 쪽에 있을 때, 뭐 3보다 큰 위치에 있을 때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 근이 리을처럼 생겼잖아요. 네, 이거 마녀 그래서 그냥 썼어요. 네, 거지 같은 개그지만, 네, 그냥 이게 수학 상에서 고3 때까지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고1 때 한번 딱 제대로 해주면은 3년간 편한 유형이거든요. 근데 지독히도 3년간 안 외워서 고1 때 열심히 공부하고 다 까먹고, 고2 때 또 나오면 또 열심히 공부하고 다 까먹고, 또 고3 때 또 막 그런 식의 단원이 막 돼서 질력이 나서 제발 좀 기억해줘 라는 식으로 거지 같은 계획까지 섞어가면서 이제 연습시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생겼냐? 자, 보세요. 551번으로 보실게요. 예시 문제는 551번 문제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마이너스 4는 0. 네. 여기다 지금 식은 강점을 갖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이렇게 6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가 이제 두 근을 하는데 두 근 다 양수해야 돼. k 값이 어때야 될까?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당연히 k 값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건 당연히 직접적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k 때문에 근을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근의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무식하게 근의 공식을 써서 그럼 근의 공식에 k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근이 나왔겠죠. 그거 다 0보다 크다고 뭐 되게 꾸역꾸역 푸는 게 가능은 해요. 근데 굉장히 번거롭겠죠.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여기서 근의 공식 쓰면은 근이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제곱 마이너스 4 2k 마이너스 4 이렇게 맞나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맞으면 이게 이제 다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이거 풀어야 돼요. 어떻게 뭐 2 넘기고 k 넘기고 양변 제곱해서 이렇게 풀 수 있다면 풀면 돼요. 풀면 또 답도 나옵니다. 근데 되게 별로 풀고 싶지 않죠, 그죠? 그렇게 2차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고, 그러니까 근을 구하지 않고 다루는 도구가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회적으로 사용할 건데, 왜 근과 계수의 사용할 수 있게 되냐면, 자 보세요. A, B가 양수이다 무슨 말일까요? 부호가 같다. A, B가 양수이다 무슨 말일까요? 부호가 같다는 뜻이에요. A 더하기 B가 양수이다 이겠어요? 이렇게 콤보가 되면 뭐가 될까요? 둘 다 양수이다가 됩니다. 네, 이렇게 콤보 부등식이 있어요. 이게 뿔뿔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콤보가 되면 뿔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각각 풀기가 힘들어. 이게 알파 베타고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게 풀기가 힘들어. 근데 알파 베타의 곱은 되게 예뻐.
2K-4. 알파 더하기 베타도 예뻐. K.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2K-4가 0보다 크고 K가 0보다 크다고 하면은 야 이건 너무 쉬운데? 그럼 답이 띵 나온 거야. 이런 식이어서 근각계산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부족해요. 판별식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 판별식을 써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해서 이건 어떻게 푸나요? 하면은 판별식 쓰고 근각계산기 써서 풉니다. 곱은 양수고요. 합도 양수고요. 그리고 판별식은 실근을 가져야죠. 근데 서로 다른 말 없어서 두 실근 가는 게 적어요. 근데 왜 판별식을 봐야 되냐면 분명히 곱도 양수고 합도 양수인데 그게 이 말과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근이 1 플러스 i고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i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럼 두 개 더하면 2 나오죠. 양수예요. 두 개 곱해도 2 나옵니다. 양수죠. 자 이제 생각 1 플러스 i는 양수일까요? 몰라요. 그래서 허수일 때는 이게 먹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판별식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해요. 설명은 끝났어요. 이거 고지고대로 푸는 게 힘드니까 우회적으로 푸는데 근각계산을 쓰는 거고 판별식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음수이려면 어떤 콤보해야 되냐면 뿔뿔이나 마마인데 마마해야 돼 이렇게. 알겠어? 부호 같은데 합이 음수야 이렇게. 근데 실수해서 이런 식의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야 라고 하면은 그럼 곱이 어떻게 써요? 예, 음수겠죠. 그죠? 합은 어떻게 써요? 몰라요. 알겠어요? 몰라 안 봐도 돼요. 이건 충분합니다. 하나가 양수 하나 그냥 부호가 다르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은 일단 실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당연하거든. 이걸 알면 돼요. 왜 이게 당연하냐면 판별식이 있다고 생겼어요. 놀라운 사실이지만 비례적으로 4이지 이렇게 생겼어요. 놀랍죠? 근데 보통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이렇게 A, B, C로 표현하잖아요. 이때 두 근의 곱이 A분의 C예요. 그죠? 내가 두 근의 곱이 음수라고 했잖아요. A분의 C가 음수한 말과 AC가 음수한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제곱에다가 마, 뿔을 더한 거예요. 이거 0보다 0하고 같지도 않아요. 무조건 0보다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성립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대로 부호 설명이에요. 하지만 이건 다 까먹게 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괴롭힐 거예요. 얘들아 두 분 다 양수야. 조건을 이렇게 봐야 되지? 이렇게 되다 보면 3개요라고. 뭐뭐뭐? 판별식? 합? 곱 이렇게 되다 보면 돼요. 판별식 어떻게 해야 되지? 0과 크가 같아요. 합은? 커야 돼요. 곱은? 이렇게 되다 보면 통과인 거예요. 두 분이 0과 작아. 조건을 몇 개 봐야 되지? 3개요. 네. 뭐뭐뭐? 판별식? 합? 판별식이 어때? 그죠.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뭘 봐야죠? 합이? 두 분 다 음수야.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곱이 두 분 다 음수야. 곱하면 예, 두 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네.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달라. 조건을 이렇게 봐야 될까? 한 개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고요. 한 개요. 뭘 봐야 되지? 곱이 음수 되는 거예요. 그죠? 합을 왜 안 보지? 몰랐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판별식 왜 안 보지? 당연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판별식이 왜 당연하지? 하면 쭉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B의 4AC인데 AC의 부호가 두 분의 곱이 음수여서 AC의 부호가 음수니까 뿔돼서 당연히 양수여서 이렇게 이 대답을 하시면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시킬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뭐 외우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뭐 이유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하겠죠. 물론 그렇게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잘못 공부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왜냐면 만약에 요 방금 들었으니까 내가 다시 설명을 시켜본다고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야, 두 분의 양수여야 돼. 그럼 왜 이래야 되지? 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분 다 양수니까 실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분 다 양수니까 더하면 0보다 커요. 두 분 다 양수면 곱하면 0보다 커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수일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을 배운 게 아니고요. 어떨 때 둘 다 양수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설명 방향이 틀린 거죠. 이 명제에서 배우는데 명제에서 P면 Q이다 하고 Q면 P다 하고 다르다는 거 배워요. 이쪽이 참여해서 저쪽은 거짓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성립할 때 이게 된다고 설명한 것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네.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인 걸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제가 아까 이 부등식 콤보로 설명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쪽과 똑같은 말인데 실수일 때만 그래. 라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풀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근해공식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우회적으로 이쪽이 다루기가 편하니까 이거가 똑같은 거니까 이걸로 풀어도 돼. 이걸로 안 풀고 그런 식으로 설명한 거거든. 근데 이건 아마 까먹게 될 거라고. 그래도 공식 기억만 해줘도 감사하지. 자, 그럼 이제 0이 아닌 숫자일 때는 어떻게 푸느냐라고 한다면 그래프로 풉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0일 때도 0이 아닐 때도 다 지금 설명한 건 못 푸니까 하나만 기억해도 되긴 하는데 0일 때 저게 확실히 편하니까 따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프 푼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아래로 블록한 거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두 분 다 3보다 커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만족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예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돼요. 두 분을 가져야 돼요. 두 분 다 3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이 3보다 커야 돼요. 축이 3보다 커야 돼요. 세 번째 3일 때의 함수값이 F3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세 개를 봐야 돼요. 저는 방금 설명한 게 아니고 선언한 거예요. 이 세 개를 봐야 돼 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중에 두 분 다 3보다 커 조건을 몇 개 봐야 되지 않으면 3개요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뭐뭐뭐지 하면은 판별식 축 함수값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되게 진지한 사람에서 유창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건 이렇게 나도 이제 포기했어요. 한판축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보통은. 그래서 한판 축구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뭐 축구 한 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네. 어쨌든 함수값 판별식 축 이렇게 한 판 축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도. 네. 축구 한 판 하면 돼요. 축구 한 판. 네. 한 판 축. 네. 함축판이든 한 판 축이든. 네. 조건 사용할 때 거꾸로 쓰는 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네. 그래서 판축함보다는 한 판 축이 훨씬 나아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내가 설명하기로만 모른다니까 설명할게요. 근데 어쨌든 저 세 개 쓴다는 거 알게 되면은 그게 어때야 되는지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두 분 다 3번 잡잖아? 근데 나 판별식도 써야 되고 축도 써야 되고 3일 때 함수값도 써야 돼. 그럼 대답하면 되게 쉬워요. 판별식 어때야 돼요? 네, 당연히 두 분이 있어야 되니까 두 분 다 3.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3이고 3번 잡아. 축이 어때야 돼? 3번 잡아야지. 3일 때 함수값 어때? 그러니까 저 세 가지인 걸 알면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그냥 그 결과적으로 다 된다고. 두 개가 똑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은 이거야. 3이 가운데 어딘가 있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하나는 3보다 작고 하나는 3보다 커. 이때는 저기 세 번째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외우기 쉬워. 함수값만 봐. F3 어때? 이거 맞지? 축은 야 3 왼쪽 오른쪽에 근이 있어. 축이 3보다 클까지 않을까? 모르지. 똑같아요 이유가.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R로 블록해. 음수인 값이 있어. 그러면 올라가면서 어차피 결국 양수로 끝나잖아. 그 음수에서 양수로 가면서 0일 때 구별이 생긴다. 그러니까 판별식 당연해요. 알겠어요? 이거 개수도 똑같고 셋 하나 부등호 방향도 똑같아요. 이상 초과 이상 초과 이상 미만 초과 이상 미만 초과 당연하고 모르고 자라 당연하고 모르고 자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우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왜 먹히는지 그걸 이제 설명할 겁니다. 저는 그런 걸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여기 이차함수식 만들기라는 유형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는 좀 많고 고등학교 때는 여기도 조금 있긴 한데 그 이차함수식 만들 때 우리가 세 종류의 식을 사용해요. 이식도 사용하고 이식도 사용해요. 네. 만약에 점을 3개 주고 이차함수 식을 만드세요라고 하면 이 첫 번째 거 이용해서 여기다 점 3개 대입해서 연립방식 풀어서 풉니다.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를 주고 꼭지점의 좌표하고 어떤 점 하나를 주고 이제 이차함수 식을 만들려고 하면 이걸 써서 풉니다. 꼭지점이란 말 대신에 최대값, 최소값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이거 써서 풀어요. 또는 이제 x절편을 주고 물어보면 이걸 써서 풉니다. 이거 뭐라고 하죠? 일반형. 이거 뭐라고 하죠? 표준형. 이거는 인수분해 된 형태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이거 뭐 이름은 없지만. 근데 제가 이걸 쓴 것은 여기 2차 함수는 미적개수 3개짜리 식이에요. 다 그렇죠. A, B, C, A, P, Q, A, 알파, 베타. 그렇다는 얘기는 조건 3개면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게 3개씩 필요한 이유예요, 조건이. 근데 이제 부등식이어서 이제 명확하게 딱 어떤 특정 상황이 아니고 이제 어떤 범위가 되는 상황이야. 이것도 여기까지 괜찮아. 이런 식의 상황인데. 아래로 블록한 어떤 이차함수가 있어요. 그걸 인형 뽑기처럼 띠리띠리띠띠띠리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박아 넣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것을 일단은 좌우 이동을 할 거예요. 띠리띠리 이렇게. 그게 여기서 어떤 게 그 역할을 축이 그 역할을 해요. 좌우 이동.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걸 여기다 박아 넣을 거예요. 판별식이 그 역할입니다. 상하 이동. 알겠습니까? 근데 너무 박아 넣으면 안 돼요. 3점 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니 적당히 내려야 돼요. 이 미세 조정을 이게 하는 거예요. 미세 조정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면은 돼요. 이것도 아주 뭐 명확한 설명이라고 하기 힘든데 그나마 이렇게 세 개 쓰는 것을 이해할 만한 설명이어서 했습니다. 오늘 배운 게 통틀어서 뭐라고요? 근의 위치 배우신 거예요.